n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t. 이것만 기억하세요. 중앙화 거래소는 편의성, 탈중앙화 거래소는 안전성과 프라이버시. 안녕하세요. 클립비스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암호화폐 투자에 앞서 중요한 거래소 선택의 기본 지식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다양한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으시죠? 거래를 위해서는 거래소 선택이 필수인데요. 거래소는 크게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거래소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고 각각의 장점이 극대화된 혼합형 거래소의 미래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시청 후엔 자신에게 맞는 거래소를 찾는데 확실한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우선 중앙화 거래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앙화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특정 기관이 운영합니다. 예로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같은 유명 거래소들이 있는데요. 이들 거래소는 사용자 자산을 중앙 서버에 관리하면서 거래를 효율적으로 중개합니다. 거래소 자체에서 거래가 중개되기 때문에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또 높은 유동성 덕분에 큰 금액의 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 지원 서비스도 제공해 사용자가 문제를 겪었을 때 거래소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큰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라면 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화 거래소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일괄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보안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중앙 서버에 자산을 보관하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몇몇 대형 거래소 해킹 사건으로 인해 사용자 자산이 손실된 경우도 있었죠. 또한 중앙화 거래소는 정부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때문에 많은 거래소가 본인 인증, 즉 KYC 절차를 요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자 개인정보가 필요해 프라이버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이름 그대로 중앙의 중개자 없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 계약을 통해 거래를 관리하며 사용자가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니스왑, 팬케이크스왑, 스시스왑 등이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중앙 서버가 아닌 사용자의 개인 지갑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킹 위험이 적습니다. 또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 없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는 점이 중요한 장점입니다. 탈중앙화의 이념을 실현하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거나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탈중앙화 철학을 따르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선호됩니다. 그러나 탈중앙화 거래소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거래 속도가 느리고 유동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대규모 거래나 특정 암호화폐 거래 시 거래가 지연되거나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자보다는 숙련된 사용자에게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앙화와 탈중앙화 거래소 중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할까요? 안전성과 규제, 프라이버시, 사용 편의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안성. 중앙화 거래소는 사용자 자산을 보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해킹 시에도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탈중앙화 거래소는 자산이 개인 지갑에 보관돼 해킹 위험은 낮지만 스마트 계약의 오류나 기술적 취약점에 따른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규제와 프라이버시. 중앙화 거래소는 정부 규제를 준수하며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는 고객 보호와 신뢰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탈중앙화 거래소는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규제 공백 상태에 있어 신뢰성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용 편의성. 중앙화 거래소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초보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 기능이 있어 초보 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탈중앙화 거래소는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구조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나 암호화폐 숙련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이와 같이 보안과 규제,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중앙화와 탈중앙화 거래소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목적과 개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암호화폐의 핵심은 탈중앙화와 자율적인 금융 시스템에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이러한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익명성과 자유로운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탈중앙화 거래소는 현재의 규제 미비 상황에서 사용자가 보안과 거래 안전성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중앙화 거래소는 규제하에서 안정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거래 환경을 제공하며 특히 암호화폐 초보자에게 적합한 거래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대중화되고 제도화됨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금융관리를 위해 중앙화 거래소를 더욱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에 당분간 중앙화 거래소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생태계가 계속 발전하면서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거래소가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델은 중앙화 거래소의 보안과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면서도 탈중앙화 거래소의 익명성과 자유로운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보안성과 익명성 사이에서 자신에게 맞는 거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암호화폐 거래소 선택에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거래소마다 특성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목적과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암호화폐 투자 여정에 좋은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